지금부터는 발제해주신 세 분의 교수님들과의 토크쇼 및 질의응답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션 1 토크쇼에서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탄소중립 클러스터 윤재현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먼저 질문을 좀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기 잠깐 소개하고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건축공학과 전기전공학 국수전공 중인 윤대원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같은 대학의 석박사 친구들과 기후테크 스타트업 원 디그리를 창업하고 있고 공부를 맡고 있습니다. 우선은 원 디그리의 프로덕트는 건물 내의 냉난방 에너지와 조명 에너지를 저감하는 건데 해양 인식 비전 AI를 활용해서 기존의 IoT로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고려대학교나 서울대학교에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이제 학내 스타트업으로서 학교라는 기관과의 협업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와 두 번째로 그게 가능하다면 스태핑 포인트, 즉 이제 어느 곳에 계신 어떤 분한테 얘기를 나눠야 할지 그 절차에 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두 분 더 질문 주시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궁금한 것도 있으세요? 서울대 정은경입니다. 저는 보건의료 분야의 탄소 감축에 관심이 있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게 됐는데 강의 잘 오늘은 직접이나 간접 배출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셨고 스콥 3에 해당하는 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된 건지 그런 분류에 대한 얘기를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의료 분야는 스콥 3에 해당하는 게 75%여서 그런 공급망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그 직접이나 간접 배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요. 고대에는 의료원을 포함해서 이제 그 계산을 하셨는데 서울대는 별도의 법인이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의료 체계 또는 의료 병원이나 이런 데서 쓰는 에너지 양이나 이런 것도 감축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규균 교수님. 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ESG 위원회가 있었고 ESG 위원회 그 탄소중립 소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속 가능원으로 지금 개편이 돼서 있으니까 나중에 뭐 협업이나 이렇게 하시려면 고려대학교 지속 가능원 이렇게 치시면 제가 오늘도 봤는데 홈페이지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거기에 뭐 컨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지속발전연구소가 있는데 우선 그 연락을 하시려면 그 앞에 앉아 계시는 김익재 선생님하고 인사를 나누시면 아마 그런 연결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는 그 사실은 지난번에 할 때는요 의료원은 빠졌습니다. 아까 제가 한 거는 안암 캠퍼스만을 저희가 선언을 한 것이었고요. 의료원은 그 후에 2023년에 그 의료원 자체적으로 탄소 중립 계획과 ESG 계획을 했고 그거를 보고서로 만들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염영석 선생님하고 우리 예. 정 교수님, 정혜진 교수님. 아까 우리 학생이 질문했던 거 현재는 우리 학교 체계에서는 저기 어디죠? 그 창업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 추진원이라든지 지속가능원이 되면은 거기서 그런 곳을 벤처 창업 학생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정혜진 교수님한테 연락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 공장이라는 걸 만들 때 우리 학생 벤처들 제안한 것들도 좀 넣어서 전시도 하고 기업에 알리고 이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아직은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그 정혜진 교수님이 앞으로 그걸 담당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거는 현재 저희는 스콥 1, 2만 담당하고 있는데 스콥 3도 앞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이제 건물 중에서 사실 병원 건물이 에너지 다소비 건물입니다. 그래서 스콥 1, 2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국가지정 음압격리병동 위원인데요. 그 질병청에 그 음압병동 그 격리병동이 특히 그 코로나나 걸렸을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스콥 1, 2도 크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스콥 3에 대한 설명은 우리 정혜진 교수님.
우리 학교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건 다 스콥 1, 2입니다. 우리 학교가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이렇게 되게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이 워낙 많아서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되는 기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배출량에 대한 검교정을 다 받아서 보고를 하고 있는 이제 공식 배출량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스콥 1, 2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스콥 1, 2도 바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제 스콥 3는 조금 말씀을 올리면 이게 이제 15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우리 학교가 접근 가능한 데이터 카테고리가 한 5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상수 소비량이라든지 출퇴근 정도, 그리고 폐기물 그런 부분들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교수님들이 이제 출장을 갈 때 어느 정도 이동을 하시는지 어떤 수단을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으로 정하고 있는 불학도 안에서 저희가 할 방법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콥 3 부분은 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갈 예정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추후에 5년 후, 10년 후에는 스콥 3도 이제 감축 대상으로 넣는 계획들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예. 병원이 안 들어가 있지만 병원이 지금 분당병원도 있고 보라병원도 있고 세 개가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아서 우리 좀 같이 연동돼서 좀 기획을 하고 뭔가 정책을 세우는 그런 조직을 좀 예. 네. 맞습니다. 뭐 참고로 서울대학교가 시흥 캠퍼스에 이제 병원이 우리 들어오는데 이제 병원 지을 때부터 좀 그런 걸 고려하자라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궁금한 거 여기 굉장히 여러 대학교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질문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졸업생 이은호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또 계신 교수님들이나 학생분들이랑 같이 기후위기 시대 대학교 탄소중립의 대학의 역할 세미나 같은 걸 열었었는데 그때는 많이 참석 안 하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추진단과 학생협의체에서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개무량한 마음입니다. 질문 조금 드리면 마침 또 윤재용 저장님께서 전문가신데 스콥 3 관련해서 또 서울대의 주차장 문제나 특히 교통 문제가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더 많이 타게 하기 위해서 혹시 또 산악지대 높아가지고 전기 자전거가 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관악구나 서울시랑 같이 어떻게 좀 신호등을 단다든지 안전한 교통 체계를 마련을 하고 자전거를 더 많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누고요. 마지막으로는 거버넌스 차원에서나 또 저희가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으로서 지금은 그린 리더십 과정이나 이렇게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교육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금 더 관련 수업들을 많이 열고 조금 어떻게 보면 의무화 같은 것들도 좀 고려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지금 여기도 많이 와 계실 텐데요. 평의원회나 또 교수협의회 그리고 이번에 인문대 학생회 선거도 다시 하던데 학생회 같은 주체들이 조금 더 이런 거버넌스 과정에서 좀 더 참여하고 이렇게 지원단이 발족하면 좀 더 관여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버넌스에 대한 질문도 조금 같이 나눠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뭐 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생 기후행동 이화여대 지부에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생 기후 운동가로서 이제 예산과 탄소 중립 관련해서 좀 관심이 비교적 적은 학교에서는 학생 차원에서 학교에 무엇을 우선적으로 요구를 해야 하고 또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핵심적으로 어떤 것을 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 그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있으면 한 분 더 받고 답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교육심리 석사과정 재학 중인 박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통찰력 있는 그 기조 발제와 강연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공계열 전문가이시건 학생들이실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인문사회계열 학부는 영어 영문화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이 국제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사회공헌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그런 부분 학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석사 과정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학생들과 이제 교수님들과 많은 관계자들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담론의 형성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적으로 사회공헌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각 교수님들께서 혹시 이런 후대를 양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회공헌 역량 혹은 학교에서 좀 다뤄지면 좋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역량 같은 게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이유균 교수님이 뭘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거하고 이제 사회공헌 역량을 강화하는 이슈 그런 파트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어려운 말씀이신데 최근에 저 어디 가서 듣고 또 많이 얘기를 하는 게 탄소 중립이나 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과연 선한 의지로만 가능한 것인가라는 그 얘기들을 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저희 세대도 많이 하는데 참 그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전환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글쎄요, 그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저희들은 전환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교수님? 근데 그 전환은 좀 이렇게 촉진 이렇게 뭐라나 이렇게 인커리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은 항상 있는데 그게 이제 워낙 그 탄탄하게 이렇게 훈련돼 있어서 그거를 바꾸기가 어렵고 또 저희들도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그 힘듭니다. 그 뭐 행동을 이렇게 이어지지 않아서 힘든 것 그런 걱정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과연 이게 또 옳은 제안인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뭐 그렇지 않았으면서 왜 이렇게 그걸 강조를 한다 그러면 그 의도되지 않은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은 걱정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사실 이 탄소 중립, 뭐 환경 문제 이게 교과서가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논란의 여지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교과서에 있는 걸 하다 보면 또 너무 좀 이렇게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굉장히 그 아끼던 이런 교과서가 있는데 최근에 이걸 계속 봐야 되나 이걸 전달해야 되나라는 그 고민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그런 것이 있어서 그 사회공헌의 그 마인드셋은 매우 중요한데 무엇인가를 그 자기화된 것으로 뭔가 이렇게 연결시켜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다 자기 전공과 연관시키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그 이제 학교에서는 사실은 그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게 이제 최근에 있고 또 빅교과 과정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이제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요. 학생들은 그 사회공헌, 그러니까 선한 것이 자기의 내재화돼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뭐 역량 이런 거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뭐 예명석 선생님. 예, 저는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자전거 활성화하는 거 저도 찬성은 하는데요. 그 유럽의 도시 중에서 자전거를 가장 많이 탄 도시가 네덜란드랑 덴마크인데요. 평균 고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평지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미국의 버클리 대학이랑 비슷한데요. 거기도 언덕이 많거든요. 우리 홍콩 대학이랑 비슷한데 두 대학 다 오토바이를 많이 타긴 탑니다. 예. 그리고
홍콩의 카이스트 HKUST는 아예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언덕에다. 홍콩 가면 에스컬레이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게 아마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어떤 한 사람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나서 여름에 대부분 와서 직장에서 샤워를 합니다. 그래서 샤워하는데 가스불 데피고 뭐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 옷을 2번 빨래를 해야 되고요. 그 사람 수건을 또 집에서도 샤워하고 또 샤워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 사람이 한번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병원 입원하면 병원의 에너지 소비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응급실 한번 가면은 에너지 소비량 엄청납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아낀 거 거기서 다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식의 그다음에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원이 되거나 뭐 저희가 가버넌스가 확립되면은 교양 교육에 필수적으로 넣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례로 저희 그 건물 쪽의 교과서에 보면요, 요즘 한국 사람이 1인당 쓰는 에너지를 사람의 일의 양으로 계산해 보면요, 30명 정도의 일량을 하루에 쓴대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한 40-50명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루를 지내시면요 30명의 하인을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한번 타면은 적어도 한 10명에서 15명이 엘리베이터를 들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례로 여러분들 그 자동차가 보통 여러분들 경차를 타도 80마력이고요. 중형차 타면 120마력입니다. 근데 로마의 황제가 말을 몇 마리 마차 끌은 일 보니까 제일 많이 끌 때가 6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6마력. 로마의 황제가 6마력을 끌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침에 오실 때 지하철 타신 분들은요 8,000마력입니다. 지하철이. 그래서 8,000마리 말을 끌고 왔다는 자부심 속에서 그다음에 그만큼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로마 시대 평민들이 만약에 120마력 말을 한 가정당 120마리씩 가졌으면요 로마가 온통 말똥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어떤 지속 가능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 자명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속 가능 탄소 중립 에너지 절감 이런 걸 얘기할 때 제가 유럽에 있는 그 한 에너지 전략을 위한 주택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택은 뭐 에너지 전략학에서 온갖 기술을 다 놓고요. 그 아파트 주거 단지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화장실도 물 전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세식 변기를 많이 쓰는데 수세식 변기를 안 쓰고 대변을 보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밑에 거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해줬던 건물 엔지니어가 자기 집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을 보여주는데 그 집에 갔더니만은 그 변기가 안 돼 있고 수세식 변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긴 수세식 변기 썼냐고 그랬더니 자기 집사람이 그 푸세식 변기 쓰면 자기랑 이혼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이요 사실 굉장히 인내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에너지 전략적으로 지을 때 탄소 중립적으로 지을 때 교육을 많이 합니다.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교육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일종의 세뇌입니다. 너는 지구를 지키고 있어. 너는 지금 뿌듯해야 돼. 너는 고생을 해도 조금 견뎌야 돼. 이런 겁니다. 사실 친환경 주택이나 뭐 이런 탄소 중립으로 가면은 건물주나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편하게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우리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컨센서스와 의식이 좀 있어야지만 되고 그런 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추상적이나 철학적으로 다가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교육이 되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 교수님. 실은 이제 제가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된 배경을 보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싶은데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쫙 얼굴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면에서 조금 이름이 알려진 이름이 알려진 학생 그러니까 뭐 조금 저희끼리 얘기지만 친환경 하는 친구들은 또 친환경 하는 친구들끼리 친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 친친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대학 본부의 직원분들하고 접근도 어렵고 교수님들은 교수님들로 되게 바쁘고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 소개받아가지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자리까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학생들이 하려고 할 때 실은 학교 안에서 이 일을 누가 주관할 수 있는지 누가 좀 담당인지 그런 것들을 좀 학교 쪽에 좀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된 좀 플랜을 세워 주십시오. 그게 좀 1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야 학교가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마련한 취지도 서울대학교 선도고를 하고 있지만 자 이대에서 한다고 할 때 서울대가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또 이화여대 가가지고 같이 도와드리고 같이 목소리를 내주고 좀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여 교수님 말씀하셨죠. 2030 플랜 짤 때 꼭 15년 전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제가 연구 전체 총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 고려대에서 겪었던 그 힘듦을 그때 겪었거든요. 근데 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92개 실천 과제를 뽑아냈어요. 실천 과제가 많으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실천 과제별로 전부 KPI 정하고 담당자 정하고 담당 부서 다 정했습니다. 예산 다 정하고. 근데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누구 한 사람이든 한 기관이든 정말 주관을 기구가 없으면 이게 정말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학생의 입장에서 본부에 딱 한 가지 요구를 한다면 이거 우리 하고 싶은데 누가 할지 정해주세요. 플랜 보여주세요. 그걸 먼저 부탁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서울대학교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꼭 말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 분의 발제자분들이 하여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에 답을 드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크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